네, 안녕하세요. 안산대학교 경영학과 오종철 교수입니다. 위대한 경영자들의 삶과 말, 오늘 그 세 번째 영상인데요. 여러분들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게 세 가지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세 가지는 첫 번째, 기침. 우리 기침 숨길 수 없죠. 다음, 가난, 그러니까 안에 있는 가난함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말랑말랑한 이야기지만 사랑도 숨길 수 없다고 해요.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은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숨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살아온 삶이나 또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본다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경영자는 바로 이분인데요. 예, 인상이 참 좋으시죠? 이분은 일본 교세라 그룹의 이나모리 가츠오라는 교세라 그룹의 창업자이신데요. 이나모리 가츠오 회장님은 2022년 90세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이분에 대한 내용을 좀 접하기도 하고요. 또 이분이 쓰신 책들도 보면서 이분의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는데요. 이분은 여러분들 아마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유명하신 분은 아닐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실없는 수박 만든 우리나라 국적의 사람 아시나요? 우장춘 박사 아세요? 우장춘 박사님의 사위이기도 하신데요. 일본에서는 사실은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못 들어보셨지만 일본에서는 대단한 분으로 손꼽히는 분인데요. 경영학 분야에서 일본의 경영자 중에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세 분이 계세요. 한 분은 마쓰시다 전기의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혼다 자동차의 혼다 소이치로 회장님, 그리고 마지막 이분이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츠오 회장이 이제 경영의 신으로 불리우시는 분이죠. 경영학이라는 분야에서는 사실은 이나모리 가츠오 회장의 이름보다 이 아메바 경영이라는 것들로 대단한 경영 전략으로 소개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메바 경영이라는 것들은 요약하면 기업을 아주 작은 단위로 세분화해서 독립채산제를 영위하는 방식이죠. 독립채산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즉 그 자그마한 소집단이 인사 또 정보나 자금 등 어떤 자원의 배분, 그 기업 내에서의 자원 배분에 스스로의 결정권을 위임해서 스스로 그 작은 집단에게 결정권을 위임을 해서 아메바라는 그 작은 집단을 만든 거고요. 그 아메바라는 작은 집단이 전적으로 모든 경영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해서 아주 소그룹 단위로 어떤 자생력을 갖게끔 해주는, 그래서 큰 기업을 이루는 그런 전략을 아메바 경영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아메바 경영 전략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나모리 가츠오 회장은 일본의 작은 도시인 교토라는 지역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교세라라는 기업으로 그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나모리 가츠오 회장님의 삶을 좀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모리 가츠오 회장님은 1932년 일본 교토라는 지역에서, 작은 시골 지역에서 태어나셨고요.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엄청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나모리 가츠오 회장님의 유일한 꿈은 소호카라는, 일본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큰 사업가나 대부호 정도 되는 이런 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내셨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다행히도 노비의 아들이기는 했지만 아마 그 주인이 소호카가 굉장히 마음씨가 좋았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늦기는 했지만, 늦은 나이기는 했지만 학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해 줬다라고 하죠. 하지만 학업을 마치기는 했지만 그 이상의 꿈을, 또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는 것들은 사치였을 것 같아요. 느즈마키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야간 대학으로 입학을 했는데요. 거기도 이제 그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은, 인기 있지 않은 요업, 세라믹이라는 요업 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졸업한 이후에 작은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그마저도 회사가 너무 작고 어려워서 27살이 되던 해에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입사한 지 한 3, 4년 만에 회사가 문을 닫는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되죠. 회사가 망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회사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 회사 망해가던 회사를 인수하게 된 거고요. 그게 교세라 그룹의 전신인 교토 세라믹이라는 회사였어요. 이후에 본인의 철학이랑 혼을 담아서 이 회사를 크게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세계적인 반도체 및 통신 전문 기업으로 성장시키게 돼요.
뭐 여기까지는 뭐 대단한 성공한 경영자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조금 이 이나모리 가쪼 회장님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5년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님이 되죠. 일본 선불교에 출가해서 스님이 돼요. 자기가 일본 온 교토 사람이 교세라라는 그룹의 그 많은 지분들을 많이 포기하고 사회로 환원을 하고 전문 경영인을 내세워서 자기는 이제 스님으로 출가해서 3년 정도인가를 출가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참 대단하죠.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자기 소명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경영자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분의 뭐 어떤 삶의 스토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일궈놓은 기업을 사회로 환원하는 차원의 작업을 진행을 하고 출가를 했었는데요. 이후에 2010년에 전일본 항공,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적기죠. 뭐 대한항공 정도 될 건데요. 일본 총리가 그 전일본 항공이 파산 지경에 이르렀어요. 부도가 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전일본 항공, 일본의 큰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일본 항공의 파산을 막아서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에 생존해 계시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나모리 가쪼 회장님에게 구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14개월 만에, 와우, 이거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이죠. 14개월 만에 그 파산 직전에 있었던 전일본 항공을 극적으로 흑자로 더 전환을 시키게 되고요. 3년 만에 기업 가치를 최대로 그 이전에 파산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그런 대단한 역할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존경을 받는 경영자 중에 한 분이시죠. 뭐 워낙 대단한 분이라서 이분에 대해서 설명할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뭐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분이 쓰신 소호카이 꿈이라든지 카르마 경영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거든요. 이것들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이렇게 대단한 경영이신 남긴 명언을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모리 가쪼 회장님은 오랫동안 많은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고 경영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지를 분간하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 방정식이라는 것들로 판단을 하셨는데요. 개인이 가진 능력과 열정이 이렇게 성공 방정식을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S는 C 플러스 P A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성공은 삶에 대한 태도가 결정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S는 success였고요. C는 capability, 그래서 능력이고요. P는 열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 A는 attitude, 삶에 대한 태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나모리 가쪼 회장님의 이 이야기를 잠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측정할 때 그 사람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공식인데요.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0점에서 100점까지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패션은 열정도 0점에서 100점까지 측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더하기 관계로 돼 있죠. 그래서 맥시멈 100점, 100점씩이니까 두 개 합치면 200점으로 측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 여기 attitude는 마이너스 100점에서 플러스 100점까지. 그래서 플러스에 대한 태도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마이너스라는 것들은 삶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태도라는 것들을 마이너스로 얘기해서 마이너스 100점에서 플러스 100점까지의 범위로 하되 여기는 어떤 관계예요? 곱하기의 관계다라고 얘기했어요. 곱하기의 관계. 여러분들 이 곱하기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위에 있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떤 뭐 기억력이나 집중력이나 뭐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이죠. 밑에 있는 사람은 능력이 50인데 비해서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잘 태어나나 봐요. 그래서 능력이 80만큼. 인생이 이 능력만 가지고 결정된다면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예요? 가운데 있는 건 열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정.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은 더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의 부족한 능력을 보완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열정을 가질 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열정이 있으면 이 사람은 능력이 80, 이 사람의 열정이 80 그러면 여기까지만 계산을 한다면 이 사람의 성공 지수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160점이 될 건데요. 능력이 좀 부족하게 태어났어요. 타고나는 게 좀 적어요. 거기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도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면 이 사람의 성공 가능성은, 성공 지수는 120점이 될 거예요. 160점, 120점. 이렇게만 놓고 보면 우리 아주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나모리 가쪼 회장님이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이 사람의 삶의 태도가
마이너스 1, 아주 조금이지만 부정적인 태도가 있다면 이 사람의 160이라는 성공 지수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160이 된대요. 이 사람의 성공이라는 지수는 160점인데 비해서 열정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 이 사람이 삶에 대한 태도가 아주 많이도 아니고요. 긍정적인데 한 10만큼의 긍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의 성공 지수는 1200이 된다고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능력과 열정이 부족한 것들을 메꿀 수 있는 것들이 삶에 대한 태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나모리 회장님은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일에 대해서 늘 긍정적이고 삶에 대해서 늘 도전적으로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라는 것들을 이렇게 성공 방정식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성공 지수를 한번 계산해 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일이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신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태도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짝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이 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이 될 거라는 이나모리 가츠오 회장님의 명언을 오늘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산대학교 경영학과 상대적으로 조금은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오는 학교이고 학과일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같이 경험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조금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려는 학생들은 분명히 5년, 10년 후에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훨씬 더 많은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사회에서 잘 적응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학생들이 좀 되시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 여러분들을 맡기지 마시고 그 환경을 개척해 나가기 위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여러분 되셨으면 그럼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위대한 경영자들의 삶과 말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기회가 된다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안산대학교 경영학과 오정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